지난 8월 7일 KBS E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배우 하영 씨는 자신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한양 최초로 양의원을 열고 고종 황제를 진료했다는 이야기까지 자랑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증조 할아버지가 1916년 친일단체 배정실업 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스스로 일본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조선 옷도 매운 음식도 멀리했다는 옛 기사까지 다시 조명됐습니다. 소속사는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가 여론이 커지자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논란이 사흘째 이어지자 하영 씨는 직접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가족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았고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왔다는 게 사과의 요지였습니다. 반성이 아니라 몰랐다는 해명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드시 나오는 반박이 있습니다. 하영 씨라고 요즘에 배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요 친일 논란이 세게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조 할아버지 혹은 뭐 증손자 혹은 그냥 손자 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그런데 어디까지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제가 드라마를 뭐 잘 안 봐서 하영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영은 죄가 없고요. 일단 하영 씨는 죄가 없고 그 부모가 죄가 있는 거죠. 부모? 예. 하영의 부모가 죄가 있는 거예요. 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우리 선조가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사실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역사 교육을 집안에서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영은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잖아. 고종도 직접 치료하고 막 이런 이 신식으로 일찍이 개화를 해가지고 의료기술을 해가지고 뭐 3대째, 4대째 의사를 하고 있고 이게 자랑스러우니까 모르고 한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정도 나이면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증조부까지 찾아봐요? 증조부까지. 예를 들어 부모님이 너네 증조 할아버지는 옛날에 이 고종도 고쳐 진짜 유명한 분이야. 우리나라 뭐 거의 최초의 의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색해서 알고도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이렇게 친일파라는 거를 알았으면은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논란이 보이고 얼굴이 알려지는 이런 직업은 게다가 타격을 받잖아요. 광고도 많이 찍는데 지금 막 취소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영은 죄가 없고 그 부모가 문제가 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친일파 선조가 있으면은 미리미리 가정교육을 다 잘해라.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외부에 어디 가서 네 할아버지 얘기 할애비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부모가 교육시켜줘야 된다. 그럼 뭐 저도 이렇게 연좌제에 당연히 반대하고 이게 아마 좀 약간 자랑하듯이 얘기한 게 좀 사회적 박탈감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소속사 대응이 초반에 조금 안 좋았 사실무근 얘기했다가 다 사실로 밝혀져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이슈를 늘 볼 때마다 약간 좀 과잉된 비판도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이유로 뭔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우에게 뭐 광고는 뭐 시장적으로 다 뭐 떨어져 나갈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소비자 문화 콘텐츠 소비자인 분들의 자발적이면서 꽤나 집단적인 선택으로 만약에 광고 모델에서 제외가 된다든지 아니면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시장의 결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제 감히 못하게 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막 몰아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폭력이라는 게 정의의 이름을 써서 나오게 되면 더 극단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좌제 얘기도 하셨고 왜 자랑했느냐 아마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이게 증조부 문제까지 또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맞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 여기 하나만 더 붙이면 사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세대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 그러니까 일종의 청년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기성 세대가 여기서 막 이렇게 정의와 옳고 그름에 입각해서 막 너무 한 발짝 더 나가 세게 얘기하고 뭐 스타벅스도 그런 비슷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진짜
그 많은 재산들 다 독립운동 자금으로 맞아요. 쓰고 그 뒤로 이제 대대손손 막 없이 이렇게 살고 제대로 학교도 못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요 이른바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땅도 많아, 집도 많아, 뭐 돈 부자야. 그래서 애들도 어디 유학도 보내줘. 여기 뭐 이렇게 뭐 유학 다녀오신 것 같은데 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른바 넉넉한 환경에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는 혹은 뭐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이게 맞냐? 이제 이런 비판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심정적으로. 그러니까요. 그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돼요. 그것도 이해가 또 되고. 그런데 증조부의 죄를 너 하영에게 묻겠다. 이런 식의 분위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광고도 끊기고 연기도 못 하게 되고 막 비판을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의 꿈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건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영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입장 표명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지 몰랐는데 이럴 거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께 죄송하고 그거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고 뭐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제 뭐 배우들 뭐 할아버지가 뭐였더라. 옛날 강동원 씨가 영화 1987 개봉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외증조부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로 알려져가지고 그때 대대적으로 막 사과하고 내가 과거에 그 할아버지의 잘못된 행적을 내가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 후에 막 그 뭐더라 막 기부하고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강동원 씨는 네 맞지 그런 식의 그래요? 활동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녹이는 그런 시도를 좀 하기는 했었어요. 훌륭한 교과서가 있네. 예.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그러네요. 네. 댓글은 지금 김준희도 역시 친일이다. 뭐 안 되겠다. 저 친일이에요. 몰랐어요. 이분 친일파. 이분 친일파. 입맛은 혀는 친일파다. 혀는 친일파.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태에서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의적으로 약간 감정적으로 이제 뭐 비판하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그렇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광고주 쪽에서 파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너 광고 모델로 안 쓴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이쪽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나? 그게 본인이 직접 저지른 일도 아닌데 조상의 친일 행적을 후손인 하영 씨가 왜 책임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후손에게 조상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씌우는 건 분명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는 친일 행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적을 대하는 하영 씨 본인의 태도입니다. 몰랐다는 말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뜻합니다. 관심이 없었거나 알고 싶지 않았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집안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보통은 그 사실을 마주하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끄러워하든 선을 긋든 최소한 고민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과문에는 몰랐다는 변명문으로 들렸을 뿐 뭐에 사과하는지는 모르겠더군요.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 이를테면 명문 의사 집안이라는 배경은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꺼내왔습니다. 반면 분리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몰랐다는 한마디로 그마저 다 담기지도 않은 채 정리됐습니다. 이건 후손의 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유리한 건 취하고 불리한 건 외면하는 선택적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분노한 지점은 친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 앞에서 보인 무책임한 태도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더 큰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광복 직후 우리에게도 친일파를 청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8년 국회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친일 경찰과 관료들을 그대로 등용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정치 기반이 흔들릴 걸 우려한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반민특위는 1년도 못 채우고 무너졌습니다. 이때 놓친 청산의 기회는 이후 반세기 넘게 되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움직인 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67명이 함께 친일 재산 환수법을 발의했고 국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사위원회는 2006년부터 4년간 활동하며 친일파 168명으로부터 땅 2,000필지 넘게 당시 가치로 2천억 원 넘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끝냈고 그 뒤 16년 동안 친일 재산 환수는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4,000명 넘는 이름이 올라 있는데 실제로 재산을 환수당한 건 168명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이 작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국회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무부는 하반기에 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새 제도가 시행되고 법무부는 최소 325억 원 규모의 재산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뉴라이트와 극우 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옵니다. 과거사 청산을 문제 삼는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을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따지기보다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기조로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매번 소송으로 맞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조사와 환수 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지율에 흠집이 나도 후손들의 소송이 이어져도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에 매달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나라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 빚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목숨을 걸고 총을 든 사람들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조건 없이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영 일가는 나라가 넘어가던 시점에 가족회의를 열고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용환은 평생 노름꾼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땅과 논밭을 팔아치웠다는 이유로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밝혀졌습니다. 노름으로 날린 줄 알았던 그 재산은 사실 만주 독립운동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걸고 싸운 사람과 이름을 숨기고 뒤에서 채워준 사람, 이 두 부류가 있었기에 그 시절 우리 민족은 끝까지 버틸 수 있었고 결국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친일 행적을 남긴 이들의 후손은 부와 지위를 대물림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반면 나라를 위해 목숨과 재산을 내놓은 이들의 후손은 지금 이 순간까지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동삼 선생의 손녀는 90살의 나이에 반지하 주택에서 한 달 생활비 100만 원 남짓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보훈부 실태조사에서도 독립유공자 유족의 소득은 3년 전보다 더 줄었고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진다는 응답은 크게 늘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넘긴 쪽의 후손은 풍족하고 나라를 지킨 쪽의 후손은 여전히 궁핍한 것.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가 더 무섭습니다. 훗날 이 나라에 다시 위기가 닥쳐도 그때는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도 조건 없이 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친일 재산 환수는 단순히 옛날 재산을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목숨과 재산을 내놓은 사람들에게 나라가 이제라도 답을 하는 일입니다. 보상과 반성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다음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나설 사람이 남아있을 겁니다. 5년 제가 32년 차 국가보훈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숙입니다.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보훈보금자리 20%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3대가 독립운동하면 망하고 친일하면 흥한다는 그런 말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대부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하는 현재 법률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자.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이분들의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환경은 되게 열악했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 되게 강하셨고요.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갖고 계셨어요. 이분들이 좀 다 잘 사셔야 되는데 주거가 또 많이 취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인석의 증손, 독립유공자 유해동의 손자, 저는 유연성입니다. 오직 독립운동에만 모든 걸 거기에 이제 바친 거죠, 한 평생. 김 선생이 할아버지 모신 것을 제일 먼저 방문했다고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스승이라고 보더라고요, 김구 선생에. 그래서 할아버지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이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존경스러움이 말도 못하고요. 있는 동안에 독립운동 하면서 있었던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시청까지 과장님하고 발로 뛰는 행적을 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간 거기 때문에 우리를 환대해주지는 않잖아요.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는. 저는 강제 신숙 선생의 셋째 아들의 장남인 신자, 현자, 길자입니다. 세탁기가 있고 냉장고가 조그만 게 있지만 전자레인지가 있고 옛날 생각지도 못한 거 에어컨도 있고 뭐 얼마나 편해요. 독립운동가는 옛날 지나간 역사로 흘러가 버렸거든. 독립유공자하고는 관계없는 기서생활자로만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80 넘어서 노년에 이렇게 깨끗한 집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죽기 전에 이런 혜택을 받나. 가난하더라도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셔서 그 모습이 정말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했던 웃으시는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저도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고. 새로운 데 가면은 친구도 없고 말할 그 대상도 없고 그리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고 새롭게 다 시작을 해야 되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보훈제가 서비스가 꼭 필요하겠다. 주 1회에서 또는 주 3회 정도 이제 방문해서 저희가 청소라든지 말벗 그리고 동행 같이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비스 어떻게 지금 만족하시냐 너무 좋아하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청소해 주시고 하니까 손댈 게 없다.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좋은 환경에 이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제 살고 계시니까 희망을 갖게 이게 해주시니까 너무 진짜 고맙습니다. 국가유공자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하는구나. 뭐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일을 해왔습니다. 보훈의 어떤 그런 영역은 남다른 사명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시민들께서 정말 남다른 시각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우하는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사라지는 애국심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친일파 후손들을 비난하자고 만든 영상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라, 내가 지켜야 하는 나라. 지금의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보고 다시 침략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가요? 침략을 인정하고 국적을 바꾸고 사실 건가요? 아니면 모든 걸 걸고 싸울 건가요?